실험을 잠깐 해주죠. 자, 벡터 4점을 갖다 실험할 건데요. 이겁니다. 영진이는 앞으로만 계속 갈 거야. 근데 힘을 내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힘이 대한 합성을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케이스 이겁니다. 100% 효과 들어가죠? 자, 다시 원리치. 그러네. 2번 케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2번 케이스 힘을 위로 주는 거지? 영진이는 앞으로 간다. 이건 뭐냐면 내가 힘을 준 게 영진이가 앞으로 가는데 효과를 준 게 없죠? 0인 상태입니다. 내적도 0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영진이 앞으로. 자, 이 케이스는 영진이 앞으로 가지만 힘을 준 게 어떻게 되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걔는 잡을 수 있겠어? 따라서 지금 내적값에서 가장 최소는 여기는 내적값이 언제야? 0. 이때는 음수가 되어버려요. 음수가. 영진도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 몬스터 실험했습니까? 네. 박수.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잠깐 정리하죠. 요때가 언제가 되는가? 최대가 됩니다. 요때는 어떻게 뭐가 됩니까? 빵! 요때가 최소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내적값이 양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적값이 음수가 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보면 코사인 값의 부호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코사인의 부호를 잠깐 보면 우리 이미 알고 있듯이 0에서 180도 사이만 취급합니다. 여기 넘어가 버리면 이게 100에 넘어가 이쪽으로 조사하면 되죠. 0에서 180도까지 조사하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x좌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점이죠.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되죠. 딱 여기 있을 때는 0 돼버리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부호하고도 수학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알게 알았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최대가 될 때는 코사인 값이 뭐가 돼? 1. 그냥 요거 맞았죠? 그 다음 이때는 코사인 값이 0. 그지? 이때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코사인의 부호하고 연계해서도 정확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래서 수비에서 코사인 세이타가 이때는 1. 이때는 코사인 세이타가 0. 이때는 코사인 세이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는 코사인 세이타가 양수인 거고, 이때는 코사인 세이타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잘 연결해서 정리할 거야. 자, 그래서 내적에 대한 소비를 했습니다. 이건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 내적의 정의이고, 내적의 정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내적의 의미라고 얘기할게요. 수업 때는 내적의 의미가 뭐라고? 크기의 법인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의 크기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세요? 오케이? 자, 혹시 응용 문제 풀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 케이스 꼭 A 벡터 방향으로만 맞추고 방향을 B 벡터 쪽으로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 벡터가 있고 이 B 벡터가 있는데 방향을 이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수선 내리고 이쪽 수선 내리 0이면 이 크기만 갖고도 A 벡터, B 벡터의 내적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하고 이쪽하고 나눠가지고 이쪽은 요거 크기 곱하 요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거 곱하 0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추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일 편한 거는 A 벡터나 B 벡터 쪽으로 맞추는 게 낫죠? 이거는 응용 파트는 좀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의 크기 곱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책에 내용을 체크할게요. 자, 115페이지 1번 평면 벡터의 내적인 뜻 되겠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좀 필기해줘야 될 거고요. 정의에 대한 수식은 나와 있죠?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 벡터 또는 B 벡터가 0일 때는 내적값도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3번은 절대 안 돼요. 어떤 독특한 게 있는데 A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뭐가 되느냐? A 벡터의 제곱이죠. 일종의 이게 뭐의 비교냐면 제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기호 쓸 때 반드시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해야지 그냥 제곱하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요? 이런 기호는 없다고. 이런 기호 자체는 없다고. 벡터에.
뭐가 다르냐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제곱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죠? 이 두 개 곱하는 순간 뭐가 돼? 스칼라가 돼버리죠. 스칼라. 이 두 개 사이는 이렇게 곱하면 안 되지? 네. 곱하기가 기호가 틀리니까 이 곱하기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제곱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벡터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벡터 내적은 벡터가 한 결과가 뭐라고?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 별명 내적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 아까? 스칼라 곱이라고 했죠? 스칼라 곱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의미 설명하기 전에 벡터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이 모습 하나만 배웠지만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어디에 갖다 써야 되냐면 도형에 갖다 쓰는 게 목적이라서 수학에서의 벡터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왜 사람이 말한 캐릭터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캐릭터가 있었죠? 아나요? 아수라 백작. 근데 어릴 때 인기였는데 많은데 아수라 백작 있습니다. 이쪽 모습 틀리고 이쪽 모습 틀리고 선생님처럼 앞에 모습 틀리고 뒤에 모습 틀리고. 자, 그런데 내적은 더해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하는데 몇 가지 모습이 있다고? 세 가지. 즉 애초에 내적에 대한 정의, 이것이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좌표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곱셈의 역할합니다. 연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을 수학해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2번 평면 벡터 내적의 성분들인데 이것은 내적의 좌표의 모습, 이렇게 우리 좀 지칭해서 내적의 좌표의 모습.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위치 벡터를 배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벡터로서의 어떤 도형의 적용을 뭘로 전환시키는 좌표를 다 전환해서 우리가 서로 트랜스폼 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내적도 이제 좌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부터 잠깐 쓰면 반드시 좌표가 주어져야 되니까 A 벡터의 좌표를 A1, A2, B 벡터의 좌표를 B1, B2라 하면 결과는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됩니다. A1, A2, B1, B2 해서 이게 더하면 돼요. 이렇게. 자, 유도 과정을 생략할 건데 유도 과정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소개할게요. 논술 준비한 사람은 유도 과정은 필수 과정이고요. 수능은 유도 과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보기에는 약간 좀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좀 오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뒤에 보면은 보충학습에 보면 1번 있죠? 네. 1번에서 내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조금 이제 유도하고 있어서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유도하려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좀 이용해야 우리가 딱 직접 와닿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막 유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 생략하고요. 논술반은 이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략.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기억합시다. 선생님 저 잘못 쓰셨어요. A1, A2 잘못 썼네. A1, B1 더하기 A2, B2 Q. 오케이?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알고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적의 모습은 이거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 했던 요 식하고 요 식은 동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것은 이제 내적의 두 번째 모습, 좌표하고 되게 친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내적 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넓게 알았죠? 자, 세 번째 모습으로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3번입니다. 내적의 연산 법칙 이렇게 돼 있죠? 내적의 연산 법칙 옆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내적은 일종의 벡터의 곱셈 역할을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적 자체가 곱셈은 아닌데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의 계산에서 곱셈과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일반적인
연산에서 곱셈과 유사하게 행동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수학적으로 막 근거를 다 쌓고 가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설명이 지금 책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두 번째, 분배법칙 성립하고요. 세 번째,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이제 실수를 넣어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교환법칙하고 분배법칙만 잠깐 볼게요. 매우 수학적이라서 크게 수능 준비할 때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배법칙이 중요한데요. 자, 분배법칙 거기 보니까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C 벡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마치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전개하는 거 똑같지? 이쪽은 마치 뭐하는 거 똑같아 이거. 전개하는 거 똑같으니까 내적은 뭐처럼 행동해? 곱하기처럼 행동하지? 이쪽은 뭐처럼 행동하면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거 똑같죠? 공통묶기. 그래야 얘하고 얘가 공통이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똑같습니다. 따라서 벡터 내적은 일종의 곱셈 역할을 하는데 가로 탐기, 가로 묶기 이런 계산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합해서 뭘 쓸 수 있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는 안 돼.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벡터 내적은 곱셈이라고 했어요? 곱셈과 유사하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곱셈과 유사하게 행동한다. 뭐 때문에 유사하다는 거냐면 약간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사하다는 게 A 벡터하고 A 벡터 두 번 곱하는 것은 뭘로 써야 돼 반드시? A 벡터의 제곱? 안 돼. 뭘로 써야 돼 반드시? 절대값 씌워서 제곱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 벡터 붙여서 B 벡터 또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안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A 벡터 도트 B 벡터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네. 요게 좀 차이점이 있어. 나머지는 곱셈과 거의 똑같아요. 오케이? 가로도 풀 수 있고 가로도 묶을 수 있고 따라서 교환법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을 성립한다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얘를 제곱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반드시? 요거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 겁니다. 근데 곱하기는 항상 못 써야 돼 반드시 여기는? 도트 이렇게 써야 돼. 요건 조심해야 돼요. 조금 낯설지만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분배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가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A 벡터 곱하기 A 벡터 제곱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절대값.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더하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반드시 도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 벡터 곱하기 A 벡터 반드시 도트.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처리하면 B 벡터 곱하기 B 벡터 제곱 반드시 절대값으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짧게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한다는 건 이겁니다.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상관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해 놓은 게 대부분 곱셈 공식이지.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게 다 동류항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들을 쭉 한 것들이 뭐야? 곱셈 공식이죠. 그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하는 게 뭐야? 인수분해 공식이지. 그치? 인수분해 공식과 인수분해 틀립니다. 인수분해는 그냥 가로 묶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은 이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벡터로 정리하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절대값. 벡터로 정리하면 절대값. 벡터로 정리하면 여기는 건들 건데 여기는 절대값. 벡터로 표현하면 여기는 도트. 이렇게 요것만 바꾼 거예요. 잘 빼놨겠어요? 자, 따라서 지금 결론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이제부터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내적의 처음에 개초의 정리는 같은 방에 크게 꼭 했었는데 어디 집중하냐면 꼭 여기 집중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벡터끼리 쭉 만나서 앞에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배웠단 말이야. 이제 내적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곱의 역할을 하고 들어갈 거야. 따라서 이제부터는 벡터도 막 여러 가지 연산이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시소식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나눗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계산만 정확히 계산해 주면 돼.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벡터 내적의 세 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 앞으로 내적은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4번 내용은 좀 이따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적 구하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14번 도전합니다. 제목 내적 구하기입니다. 내적 구하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정의를 이용하세요. 정의 이용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하라는 건 앞으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공식을 이용할 거냐, 방법이 의미를 이용할 거냐를 하겠습니다. 공식이란 아까 처음에 했던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계산입니다. 의미는 뭐라고 했지 아까? 크기의 곱인데 같은 방향으로의 크기 곱. 이걸 이용할 텐데요. 일단 책에는 다 이걸 풀어놨습니다. 책. 하지만 두 가지 적절히 써서 우리가 내적 의미를 좀 잡고 갑시다. 첫 번째 5예요 5입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몇 도예요 당연히? 60도죠. 따라서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 2 줬어요? 따라서 정의 이용하면 2 곱하기 2 코사인 60도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방향 크기 곱으로 잠깐 해보자. 같은 방향 크기 곱이라는 것은 삼각형에서
요 크기하고 여기를 수선 이쪽으로 내렸을 때 요 크기랑 곱해서 상관없이 이렇게. 그러면 1, 9, 0, 2가 되니까 단번에 뭐가 돼요? 되죠. 그지? B베타 방향을 맞추든 A베타 방향을 맞추든 간에 이해가죠? 두 번째 5A와 5M 5A와 5M이니까 이거 몇 도야? 30도 수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공식 이용하면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같은 방향 곱하면 어느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해? M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하지? 그럼 5M 곱하기는 5M 돼버리죠. 따라서 그냥 5M 곱하기 제곱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의미를 이용하면 그죠? 루트 3의 제곱 몇 개나 보세요? 자 5M 곱하기 5A 가겠습니다. 5M과 AB 5M과 AB입니다. 그럼 공식을 이용하면 좀 멍청해 보이지만 5M 루트 3 곱하기 AB B 그 다음 코사인 90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방향 크기 곱한 순간 5M과 AB가 뭐야? 수직이니까 없지? 의미로 하면 뭐가 되냐? 빵! 이렇게 바로 가죠. 이런 식으로 잘 복습합니다. 알겠죠? 공식만 쓰지 말고 먼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같은 방향 크기 곱이 안 될 때 공식을 이용하면 괜찮을 겁니다. 4번 5A와 AB입니다. 4번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5A AB 이거 각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정의 유형은 5A 벡터의 크기 2 그 다음 A 벡터의 크기 2 그 다음 곱하기 조심해야죠. 코사인 60도 하면 안 돼. 자, 각을 맞출 때 요각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각 할 때 반드시 시점을 어떻게 해야 돼? 각은 시점을 일치시켜서 각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던 실험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놓고서 따라서 이렇게 벡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점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서 여기 요각 계산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따라서 아까 했던 질문은 코사인 세이타를 넣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벡터 시점을 반드시. 따라서 이거 코사인 120도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코사인 120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요각을 계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의미를 잠깐 할게요. 의미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5A 벡터 하고 AB 벡터 이렇게 됐어요. 같은 방향 맞추려면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맞출까요? 그럼 요 벡터 5A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지. 5A 벡터는 마이너스 1로 처리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A 벡터는 2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60도.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질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할게요. 자, 15번은 또 내적 부학입니다. 내적 부학인데 뭘 이용하냐면 좌표를 이용하는 거죠. 좌표. 내적 부학이 좌표 이용을 했어요. 제 속에 네 모습이 참 안쓰럽게 보인다. 자제하고. 잠깐. 제목 잘못 잡았네. 소리다. 정이다, 정. 에이, 소리. 쏘리. 페이지를 아까 선생님이 2장을 넘겨서 19, 20편 넘겼어요. 거기 넘겼는데 잠깐. 이거
제가 좀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됐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뭔가 좀 하고 가야겠네. 아 17번이군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 17번이 내적 더하기 좌표 요역입니다. 음, 17번 할게요. 소리 잘. 내적 더하기 좌표. 설명 들어갈게요. 18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8번도 잠깐 고민하고 들어가세요. 18번. 또 쓰죠. 내적 더하기 벡터 연산입니다. 18번은 내적 더하기 벡터 연산 이용입니다. 자, 이제 그냥 같이 갈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좀 풀어보세요. 그럴 때는 다 구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구할 건지만 조금 고민하는 정도로 들어갑시다. 자, 1번. 좌표가 주고서 요 두 개 내적 구하는 거니까 아까 했던 뭐만 알면 돼. 두 번째 모습의 공식만 알면 되죠. 따라서 요거는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내적 요거는 좌표가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여기는 한 x좌표는 4 y좌표는 4 마이너스 7 그죠? 따라서 이거 두 개 곱해서 6 더하기 이렇게 도 곱해서 3, 7 이쁘라고. 자, 벡터 연산은 중요합니다. 여기 좀 낯설 텐데 벡터 연산 이용한다는 것은 보통 뭘 생각하냐면 전개,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지 이 계산안에?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지 곱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첫 번째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주고서 요 힌트를 주고서 내적을 구하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뭔가 곱셈이 들어가 있는 식을 이용해야 돼. 방법은 뭐가 될까? 아까 방금 했지만 전개 인수분해인 겁니까? 제곱하면은 그 전개식 속에 곱셈이 들어가지. 따라서 이 계산 속에서 뭘 이용하냐면 A 벡터
플러스 비벡터의 제곱 이 전개식 속에 얘가 들어간다. 그래서 벡터 연산은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하면은 A 벡터의 제곱 반드 절대값 이 A 벡터 곱하기 B 벡터 반드 B 벡터의 제곱 절대값 그죠? 그래서 요거 이 하니까 요 계산식 속에 A 벡터 B 벡터의 내적 즉 곱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반드시 요걸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더 응용하면 요거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구하려면 정의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힘들죠? 네. 따라서 이때는 벡터 연산 이용하면 돼. 뭐 하면 돼? 그거 제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다 모습을 다시 그것도 쉬우죠. 오케이? 그래서 2번까지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앞에 다른 또 하나 내용 적었습니다. 다시 앞서 112페이지 4번입니다. 자, 내적은 이제 소개를 받았고요. 내적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던가 지금? 세 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적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입니다. 방법을 무엇을 선택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건 이제 차츰차츰 연습할 거고요. 자, 내적을 배웠으면 이제 도형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형이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스타트가 가장 대표적인 역할 각 구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박스에 있는 내용 두 벡터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입니다. 두 벡터 사이 각을 벡터를 이용할 때 뭘 이용한다고? 내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내적은 누구하고 되게 친하냐면 도형에서는 각하고 되게 친한 거야.